네, 안녕하세요. HR레시피 강민성 노무사 장래성 노무사입니다. 네, 정 노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하고 네. 왜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네. 우리 근로자 참여법이라고 하죠. 근참법에 보면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설치 의무가 있는 노사협의체를 노사협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근로감독 받는 기업들 나가보면 거의 10중에 한 7 정도는 노사협의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로감독이 나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설치를 하는 그런 현황들이 많이 보았는데 이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돼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노사협의회는 사실은 임금이나 단협 그런 노조가 있는 회사가 하는 협상하고는 다르지만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또 회사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근로자와 회사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협의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면 사실은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도 갈등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만드는 게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노사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최근에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안 하다가 원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오면 4번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연말에 가서 4번을 몰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진정성이 없죠. 매 분기마다 해야 될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모 기업의 이제 계열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있는데 임금 협의를 막 하고 있었어요. 교섭을. 근데 갑자기 직장협의회, 노사협의회의 다른 이름이죠. 직장협의회에서 임금을 뭐 4%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니 노조 조합원도 그것을 따라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노조의 협상력을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쓰이는데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되겠죠. 네, 악용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을 때 뭐 처벌 규정이나 벌금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노사협의회를 아예 설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노사협의회를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사실은 벌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금 피하기는 쉬워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제대로 노사협의회를 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만들어 놓고 분기별로 회의록만 써놔요. 사실 회의도 안 하고 이슈도 제대로 논의도 안 해놓고 그냥 한 것처럼 가짜로 한 거죠. 그러면은 감독관이 와서는 그것만 보고 제대로 했나 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사인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그렇게 노사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이 돼야 되는데 사측에 유리한 뭐 부장급, 뭐 차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근로자위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참법 보시면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절차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질문하고 장노무사님이 대답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30인 이상일 때 의무가 있는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만 하는 건가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30명이었는데 한 명이 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9명이 됐어. 근데 그 조합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서 또 채용을 해야 돼. 그럼 또 30명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많은 또 30명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계속 유지하는 게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30인이 안 돼도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들 있잖아요. 그런 법인들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도 다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증명으로 위촉도 가능한 건가요? 왜냐면 회사에서
회사에서는 인사 발령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사팀장은 꼭 들어와야 되는데 인사팀장이 바뀌면 그때마다 새로 또 선임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인사부장, 뭐 네. 인사팀장 이런 식으로 직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참여법에 보면 의결 사항이라고 해서 쫙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의결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혹시 뭐 벌칙 같은 게 있나요? 의결 사항은 네. 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이 논의를 진정성 있게 하라는 거지 반드시 의결을 합의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의결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될 건 없고요. 벌칙 네. 조항에서도 의결된 사항을 안 지켰을 때 그때만 벌칙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 사항들이 있는데 임금 인상 결정도 가능할까요? 아까 모 기업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조가 있는데도 여기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는 임금이나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는 아니고 네. 복리후생이라든지 또는 노사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보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로조건의 주요 사항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노조가 있을 때는 역할을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노사협의회에서 좀 근로조건을 의결을 했어요. 네. 그럼 그걸로 근로조건이 완전히 결정이 돼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사협의회의 의결 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의결사항을 반영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든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퀴즈까지 풀어보면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